최근 사이비 종교나 귀신 등 영적 세계를 다루는 콘텐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바른 콘텐츠 소비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특별한 우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가 동성애 문화 확산에 반대하는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귀신이나 좀비,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작품들을 접한 일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소재가 영적 세계를 다루는 만큼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로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화제를 모으며 상영된 한 영화 속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신흥 종교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인데다 영화 곳곳에선 귀신이나 악령 등 영적인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영적 세계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이런 소재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더 많은 제작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귀신 장르라든가 오컬트 문화 같은 이러한 장르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좀 거부감이 들다가도 자주 보게 되면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도. 이런 작품들이 시청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기저에 무속신앙이 깊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같은 콘텐츠를 일종의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거침없이 소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영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예상되는 우려엔 청소년들의 통제 불가능한 시청도 포함됩니다. 경각심이 없이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소비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또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또 청소년들에게는 별 교육 없이 그냥 들려지고 소비될 때에는 왜곡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우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가지는 모호성의 측면으로 볼 때 우려의 부분 이면엔 현대인들의 영적인 갈망들을 대중문화가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가 사람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중문화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백광훈 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콘텐츠를 잘 소비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영적인 콘텐츠들이 문화를 장악하지 않도록 사회를 정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소비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우표박물관이 진행하는 우표 기획전시회에선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우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기념우표 발행에 맞춰 열린 이번 전시회엔 유관순, 남자연을 비롯해 원산 마르타 윌슨 신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며 여생을 신학 발전에 전력했던 김마리아,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대를 조직한 권기옥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우표가 전시됐습니다. 또 독립과 관련된 희귀 우편 사료와 함께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우편 엽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우표 속 작은 글자로 새겨진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확대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우표박물관 임정수 관장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재조명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는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사랑의 교회 대법원 판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세미나를 열고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랑의 교회 사법권 개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 판결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법학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종교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자유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개입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활동에 미칠 영향을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가늠해 보면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재 교수는 대법원이 교회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담임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인들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물론 교회가 자초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교회 여러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지금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랑의 교회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지키며 교회 문제에 대한 개입을 자제했던 국가 권력 기관이 사법부 등을 중심으로 교회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은 교회법에 따라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부터 종교적 병역 거부의 불인정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 등 논의돼야 할 부분이 상당하단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는데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소수가 아닐 정도로 증가해도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는 주제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강사들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봐야 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의 여러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IS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의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시대가 달라져도 남녀의 성은 구별되고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복음적 가치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현재 종교의 자유보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퍼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지원하는 단체 순교자의 소리를 창립한 리처드 원브런트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동명의 베스트셀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원작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루마니아의 유대계 목사 리처드 원브란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는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순교자의 소리를 처음 설립했습니다. 또 원브란트 목사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특별히 원브란트 목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책에 기록된 문장들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목사는 영화는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경험을 그리고 있다며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발생한 무차별 총격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죠. 세계교회는 끔찍한 테러로 가족과 친구, 연인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종교적 폭력을 반대한다며 모든 신앙 공동체가 예배 전 침묵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재단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신속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해 혼란에 빠진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는 끔찍한 공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49명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교회협의회, 호주연합교회 등 전 세계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일명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스위스에선 지난 2017년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부르카 금지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서명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히잡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때는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주와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서 처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정부 차원의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며 각 주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강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으로 보낸 오토원비어 소송 판결문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 사무처는 관련 내용과 함께 반송 처리된 우편물의 스캔본을 온라인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했는데요. 법원 사무처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원비어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란 내용이 담긴 최종 판결문과 판사 의견서 등을 한글로 번역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우편물은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반송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투자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교육부와 협력해 국가교육과정에 주식과 선물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과 투자 지식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관련 과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무 이수 과정이 아닌 선택 과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중국에선 일부 학교가 투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투자 교육이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뉴욕이 전 세계에서 꼭 가보고 싶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글로벌 매체 타임아웃이 48개 도시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올해 꼭 방문하고 싶은 곳, 가장 신나는 도시 등으로 꼽았습니다. 뉴욕에 이어 호주 멜버른이 2위를, 시카고가 3위를, 영국 런던, 로스앤젤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미국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에선 정상회담 제안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평균 3배 더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19일의 병가를 냈습니다. 이 중 15일은 추석과 현충일 등 휴일과 붙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관료인 사회이사 중에서는 판검사 출신이 가장 많았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 공무원과 청와대 출신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는 전체 사회이사의 3분의 1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반면 관료 출신 사회이사가 1명도 없는 기업은 한국투자금융과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20대 한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통합 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총회 임원회가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임원회를 열고 한교연과의 통합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정광훈 대표회장은 통합의 핵심은 대표회장 선발 방식을 77 정관으로 하는 것이라며 4월 2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임시총회 날짜 안에 통합을 결의해 진행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을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마지막 보루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부인한 것이라며 생명권을 앗아가는 일을 법으로 허용한다면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능교회가 내달 22일 사역자와 평신도를 위한 예배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예배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진정한 예배자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예배의 핵심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강사론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